오랫동안 지구인들은 오래전부터 역사 전반에 걸쳐 달에 관한 많은 이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그 중 하나는 현재 달의 한 면만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전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던 때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때에는 달 표면 전체가 지구에서 보였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학설에 따르면 달은 형성이 되었을 때 지구에 너무나 가까워 오늘날 지구 주위를 도는 정지궤도 위성의 궤도보다 낮았고, 표면적으로는 불과 25,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처럼 짧은 거리에서는 조성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서 달의 자전이 급격히 느려진다는 이론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일은 너무나 빨리 일어나 달이 형성된 지 약 1억 년 만에 이미 달이 지구에 고정되어 한쪽 면만 보이고 있는 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다른 사실은 달이 완전히 한쪽 면만 완벽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제임스 매커시라는 사람이 거의 1년 동안 보름달을 촬영한 일련의 사진을 보면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달의 가장자리 윤곽이 살짝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달 표면의 약 59%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일컬어 해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궤도 경사, 이심률, 그리고 지구 회전에 따른 관찰자의 상대적 위치 변경 등의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없다면 항상 동일한 50%의 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달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처럼 실제로 그 여파가 미칠 정도가 된다면 현재 조석 고정의 힘이 점차적으로 약해짐에 따라 달이 다시 회전하기 시작하는 때가 올 수도 있는 걸까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는 달에 토끼가 산다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불교와 아메리카 원주민 민속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전통에 나오는 전설들에서 달에 사는 토끼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후손들에게 공유되었던 신화는 전설로 내려오는 달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직전에 휴스턴에 동정하는 동양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주선 승무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아폴로 관련 헤드라인 기사 중에 큰 토끼를 안고 있는 사랑스러운 소녀를 찾아달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령부의 마이클 콜린스는 알겠습니다. 우리는 바니거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이처럼 농담으로 말했지만 고대인들은 달로부터 온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늘상 해왔었고, 어쩌면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온 누군가를 만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실제로 달에 가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듯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라며 빈정대는 말들과 함께 실제 사진인지 그래픽 작업인지는 모르지만 압도적인 증거처럼 보이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증거처럼 보이는 것이 일부는 진짜 사진이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이나 결정적인 것은 결코 보여주지 못하고 그럴싸한 CG와 함께 말로만 떠드는 단지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 조작된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아폴로의 달 착륙 또한 과거 연출된 비디오를 찍어 눈속임을 위해서 과거 냉전 시절의 눈속임을 위한 산물이라는 등 여러 가지 책략을 사용하여 나사가 아폴로 달 착륙을 조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주 비행사가 달에 도착하고 그들이 일을 마친 후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당시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들의 주장 중 한 가지를 들자면, 아폴로 11호 승무원이 달 표면에 꽂았던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던 것은 달처럼 진공 공간의 장소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몇 가지 스튜디오에서 찍은 속임수에 대한 드러난 징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둘 중 누군가는 거짓을 주장하는 것일 텐데, 먼저 실제로 달에 갔다면 그곳에 성조기가 펄럭였다는 것은 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공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공기가 있는 대기권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 냉전 시절 각자 자국의 기술적인 우세를 나타나기 위해서 달 착륙을 가짜로 조작한 것이라면 당시 촬영했다는 모든 달 관련 영상이 나사 기록 보관소에서 도난을 당했다든지 또는 당시 사막에서 촬영한 관계자가 폭로한 일들이 모두 조작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달에 가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달에 실제로 갔든 안 갔든 간에 성조기가 달에서 펄럭였던 것은 곤란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명을 하는 주장들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말고도 나치가 달에 기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우주 비행사들이 자신들이 비밀리에 만든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서 그곳에 극비 시설을 세웠다는 소문이 돌은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돌프 히틀러가 당시 자신의 죽음을 속이고 지구를 떠나 어디론가 갔는데 그 중 한 곳이 바로 달이었으며 바로 그곳 지하에 있는 은신처에서 그 자신이 남은 여생을 살았다고 추측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1947년 뉴멕시코주 로스웰 근처에서 발생한 유명한 사건을 포함한 비행 접시 목격 사건들과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 나치의 UFO 개발 프로그램 주장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남극, 로스웰, 달기지 등의 많은 이야기들과 서로 연관성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으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달은 속이 빈 우주선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970년 2명의 소련 과학자는 이 겉보기에 기발해 보이는 달이 비어있다는 전제에서 그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달이 실제로는 뛰어난 기술과 지능을 가진 외계인이 만든 껍질 모양의 극초대형 우주선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밀도가 높은 핵이 없다면 질량과 중력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달은 분명 전체에 관한 수수께끼임에는 틀림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달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자연적인 지구의 위성이며 태양이 없는 시간에 지구를 비춰주는 신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고대부터 지구를 관리하던 지극히 고도의 기술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구의 생태계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공적인 커다란 장치 중 하나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것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달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820년대 바이에른의 천문학자 프란스 폰 파울라 그루이트위제는 당시 망원경으로 달을 관찰하던 중에 그곳에 나타난 도시를 모두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살았던 일명 달의 사람들이 정교한 건물과 도로 그리고 요새를 건설했다고 썼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동료들은 그의 주장을 비웃었지만 결국 그는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작은 달 분화구를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저명한 천문학자이자 작곡가였던 윌리엄 허셜경 역시 달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이 달에서 진행하는 건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바이에른의 천문학자나 영국의 천문학자는 당시 달에서 무엇을 어떤 것을 보았던 걸까요? 하지만 달에는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은 바로 지구의 생명체들의 출산을 조절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 여성의 월경 주기와 달 주기의 길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초기 문명에서는 달이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동양의 고전에서부터 아메리카 잉카의 마마킬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신화에서 그처럼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950년대 한 체코 의사 유진 요나스는 고대 문헌을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달의 특정 위상 동안에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이 가설을 토대로 자녀 출산을 위한 가족 계획의 방법을 세웠고 그것을 기초로 환자들에게 달의 주기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여성 배란이 된다고 말했으며 출산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또 다른 이론에 따르자면 보름달이 출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때만 되면 산부인과 병동에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러한 주장들을 입증할 만한 연구들은 매우 많았고 최근의 연구에서조차 달이 유발한 베이비붐에 대한 통계적인 증거가 거의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달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보름달이 사람의 정신을 매우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보름달은 몽유병이나 자살, 비정상적인 활동, 그리고 상당히 폭력적인 발작이나 혹은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등의 매우 이상하거나 어떨 때는 미친 것 같은 정신 나간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루너시와 루너틱이라는 단어는 매일 밤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은색의 마차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로마의 달의 여신 루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천 년 동안이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의사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인간의 조증과 달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믿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5세기의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밤의 공포와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달의 여신의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쓰기도 했었죠. 그리고 18세기 영국에서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만일 그들 중 보름달 아래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들이 달에 의해서 정신 이상을 일으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해당 범죄자에게 가벼운 형량을 요구하는 지금 생각하면 매우 비이성적인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런던 베들레헴 병원의 정신과 환자들의 경우 특정한 달의 위상이 있는 동안에 정신 이상에 대한 예방 조치로서 사람들에게 당시 족쇄와 채찍질을 허락한 일들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보름달이 모든 사람을 약간은 미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달에서 누군가 특정한 주파수를 쏘기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